1,400원을 향해 미친 듯이 치솟던 원달러 환율이 단숨에 20원 넘게 폭락하며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드디어 정부가 환율을 잡았다고 환호하며 안도하지만 사실 이것은 승전보가 아니라 경제의 위험한 비명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이 환율을 방어하기 위한 마지막 실탄으로 처절하게 쓰이고 말았습니다. 만약 이 마지막 총알마저 바닥나는 순간 우리는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한국은행 뱅크런을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은 왜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의 최전선에 내몰렸는지, 그리고 이 방어선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대한민국 경제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에 동원되는 구조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들의 거대한 해외 투자 규모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해외 자산은 약 798조 원으로 대한민국 1년 예산보다 훨씬 많은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 막대한 달러를 시장에서 직접 매수하면 환율이 더 폭등하기 때문에 정부는 외환 스와프라는 우회로를 선택합니다. 스와프는 쉽게 말해 물물 교환인데 국민연금이 한국은행에 원화를 맡기고 대신 달러를 직접 빌려오는 방식의 계약입니다. 이것은 마치 배고픈 친구에게 내가 김밥을 줄 테니 네가 가진 샌드위치를 잠시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이 교환 한도는 650억 달러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95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렇게 중앙은행과 직접 거래하면 시장에서 달러를 사지 않아도 되니 명동 환전소에 줄을 서는 압박이 줄어듭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전략적 환해지라는 기술을 사용하여 환율 변동의 위험을 강제로 고정시키는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3개월 뒤 미국 여행을 가는데 환율이 1,200원으로 오를까봐 미리 예약하는 원리입니다. 지금 여행사에 가서 나는 석 달 후에도 무조건 1,000원의 달러를 바꿀 거야 라고 계약서를 미리 써두는 셈이죠. 환율이 높을 때 나는 이 가격에 팔겠다고 예약을 걸어두면 나중에 환율이 떨어졌을 때 막대한 차익을 챙깁니다. 마치 사과값이 비쌀 때 미리 판매 계약을 맺고 나중에 가격이 폭락해도 비싼 값에 판 셈이 되어 이득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에 달러를 매도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율을 강하게 끌어내리는 강력한 하방 압력을 만듭니다. 실제로 12월에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시작하자 원달러 환율이 1,460원까지 20원 가까이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이러한 전략적 환해지는 전체 해외 자산의 최대 10%인 약 79조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79조 원이라는 액수가 겉보기에는 매우 커 보이지만 거대한 시장의 구조적인 달러 수요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마치 거대한 대형 산불이 났는데 고작 작은 소화기 몇 개를 들고 불을 끌어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영리한 시장의 투기 세력들이 이미 국민연금의 방어 패턴과 개입 시점을 훤히 다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은 환율이 1,470원에서 1,480원 사이에 도달하면 어김없이 환해지를 시작한다는 것이 노출되었습니다. 투기 세력들은 포커게임에서 상대방이 특정 카드가 나오면 무조건 올인한다고 미리 말해주는 것과 같은 상황을 즐깁니다. 그들은 환율을 목표치까지 밀어 올린 뒤 국민연금이 개입할 때 가치 달러를 팔아치우며 엄청난 시세 차익을 챙겨갑니다. 결국 국민연금이 투입하는 소중한 자산의 개입 효과는 시장에 도달하기도 전에 투기 세력들의 주머니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규칙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너무 투명하게 알려져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우리 팀의 전술과 교체 타이밍을 상대 팀에게 미리 다 알려주고 축구 경기를 하는 셈이니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위태로운 국민연금의 최후 방어선마저 뚫리게 된다면 우리 경제에는 정확히 어떤 재앙이 벌어지게 될까요? 첫 번째로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을 돌파하며 79조 원의 방어 물량이 순식간에 바닥나게 됩니다. 소화기의 약재가 다 떨어진 상황에서 불길은 더욱 거세지고 더 이상 환율을 방어할 유효한 수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은 블룸버그와 로이터 같은 글로벌 금융 매체를 통해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실시간으로 타전됩니다.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인 환율 방어선 붕괴라는 공포스러운 헤드라인이 뜨는 순간
시장은 걷잡을 수 없는 광풍에 휩싸입니다. 1,500원이 뚫리는 순간은 댐에 생긴 작은 금이 마침내 거대한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찰나와 같습니다. 두 번째 현상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패닉셀로 한국 정부가 환율 방어를 포기했다고 판단하여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배에 커다란 구멍이 난 것을 발견한 승객들이 공포에 질려 서로 구명보트를 타려고 몸싸움을 벌이는 것과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같은 우량주부터 사정없이 내던지며 한국 주식시장에서 탈출하기 위해 매도 물량을 쏟아냅니다. 아파트 단지에 불길한 흉흉한 소문이 돌면 집주인들이 앞다투어 급매물을 내놓으며 집값이 폭락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외국인들이 팔아치운 주식 대금인 원화를 즉시 달러로 바꾸기 시작하면서 외환 시장에는 달러 매수 주문이 폭주합니다. 명동 환전소마다 사람들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줄을 서서 제발 달러를 달라고 아우성치는 장면이 현실이 됩니다. 하루에만 수십억 달러씩 국부가 빠져나가는데 이것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매일 수조 원의 현금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세 번째 단계로 한국은행은 나라의 마지막 비상금인 외환 보유액을 시장에 직접 푸는 최후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한국은행은 외환 보유액을 풀어서 달러를 공급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의 모든 것을 맡길 것인지 기로에 섭니다. 만약 외환 보유액을 풀기 시작하면 국가 금고가 실시간으로 비어가는 모습이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생중계로 노출됩니다. 이것은 마치 집주인이 비상금 금고를 열어 돈을 꺼내는 모습을 모든 이웃이 담장 너머로 지켜보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을 놓는다면 환율은 1,600원을 넘어 1,700원까지 미친 듯이 치솟을 것입니다.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산불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경제가 잿더미가 되는 것을 방치하는 꼴이 됩니다. 결국 정부는 외환 보유액을 선택하겠지만 며칠 만에 수백억 달러가 녹아내리는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가장 무서운 현상인 국내 자금 이탈 가속화, 즉 한국판 뱅크런이 우리 눈앞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외국인들만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공포에 질린 국내 기업과 개인들까지 앞다투어 달러 사재기에 가세합니다. 동네에 화재 경보가 울리면 처음에는 몇 명만 움직이다가 결국 모든 주민이 비상구로 몰려드는 아비규환의 상황입니다. 수입 원자재 결제 대금이 필요한 대기업들은 지금 달러를 확보하지 못하면 망한다는 공포에 달러를 닥치는 대로 삽니다. 삼성과 현대 같은 대기업들이 수입 대금을 치르기 위해 달러를 선점하려 들면 시장의 달러는 순식간에 자취를 감춥니다. 일반 개인들도 이러다 제2의 외환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며 은행 창구로 달려가 원화를 달러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은행 창구마다 달러를 구하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이것은 국가 차원의 거대한 달러 뱅크런으로 변모합니다. 이것은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사람들이 금 모으기 운동에 나섰던 것과는 정반대의 공포가 재현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단순히 은행 예금을 찾는 수준을 넘어 모든 국민과 기업이 국가 시스템에서 달러를 빼가는 극한의 위기입니다.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또다시 국제통화기금인 IMF와 굴욕적인 협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한국은행의 외환 보유액이 4천억 달러에서 3천억 달러를 지나 2,500억 달러 밑으로 급격히 곤두박질 칩니다. 무디스와 S&P 같은 세계적인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하향 검토하겠다고 일제히 발표합니다. 신용평가사는 나라의 경제 성적표를 매기는 곳인데 한국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전 세계에 광고하는 셈입니다. 이 뉴스가 타전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투자해서는 안 될 고위험 국가로 순식간에 낙인 찍히게 됩니다.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사업 자금을 빌리려면 예전보다 훨씬 더 높은 살인적인 금리를 감당해야만 하는 상황이 옵니다. 이것은 마치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이 대출을 받을 때 엄청난 고금리 이자를 내야 하는 원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결국 정부는 눈물을 머금고 국제통화기금인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며 경제 주권을 잠시 내어주게 됩니다. IMF는 돈을 빌려주는 대신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고통스럽고 까다로운 구조조정 조건을 요구할 것입니다. 1997년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금 모으기 운동과 수많은 기업의 도산, 그리고 실업의 악몽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거대한 위기의 파도 앞에서 지금 당장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매일 아침 반드시 체크해야 할 5가지 핵심 경제 지표를 아주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 지표는 원달러 환율이며, 이것은 우리 경제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체온계입니다. 환율이 1,490원을 넘으면 경계 단계이며 1,500원을 돌파하는 순간은 매우 위험한 비상 단계로 인식해야 합니다. 마치 체온이 38도를 넘으면 주의를 기울이고 39도를 넘으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두 번째는 외환 보유액으로 한국은행이 환율 전쟁에서 쓸 수 있는 탄약이 얼마나 남았는지 보여주는 생명선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집 통장의 비상금 잔고가 얼마인지, 그리고 매달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매일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한 달에 100억 달러 이상 외환 보유액이 감소한다면 그것은 매우 비정상적이고 위태로운 속도라고 봐야 합니다. 한국은행 웹사이트에서 매달 초 발표되는 공식 통계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줄어드는 속도에 집중해서 흐름을 읽으십시오. 세 번째는 코스피 시장에서의 외국인 수급 현황으로 그들이 한국 주식을 파는지 사는지에 따라 달러의 향방이 갈립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고 떠나면 그만큼 달러 수요가 폭증하기 때문에 시장에 엄청난 환율 압박을 주게 됩니다. 한 주에 2조 원 이상의 주식을 순매도한다면 이는 공포에 질린 투매 단계로 시장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극장에 불이 났다는 소문이 돌 때 관객들이 비상구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혼란스러운 상황과 같습니다. 주요 포털 사이트의 금융 섹션에서 코스피 외국인 수급을 검색하면 누구나 매일 이 수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지표는 국고채 금리이며,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것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미래를 위험하게 본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국채 금리는 국가가 돈을 빌릴 때 내는 이자인데, 너희 나라가 위험하니 이자를 더 내놓으라고 시장이 요구하는 것이죠. 특히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3.0%를 돌파하면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해석해야 마땅합니다. 금융 뉴스에서 국채 금리를 자주 검색하여 실시간 변동폭을 주시하는 습관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신용 등급의 변화이며,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한국에 대해 내놓는 코멘트 하나하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만약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하거나 부정적 전망을 발표하면 이는 자금 이탈의 속도를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만듭니다. 학교 성적표가 떨어지면 부모님의 신뢰를 잃듯 국가 신용 등급 하락은 전 세계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는 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연금이라는 마지막 방패 뒤에 숨어 거대한 경제 위기의 폭풍우를 겨우겨우 버텨내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 방패는 79조 원이라는 명확한 한계가 있고, 굶주린 하이에나 같은 시장은 이미 그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구 경기에서 교체 카드가 단 한 장 남았는데 상대팀이 그 사실을 알고 집중 공격을 퍼붓는 것과 같습니다. 정부도 전략적 모호성을 확보하거나 외환 제도를 완화하려 노력 중이지만 쏟아지는 달러 수요를 막기엔 역부족일지 모릅니다. 집벽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비바람이 들이치는데 작은 반창고 몇 개를 붙여서 해결하려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따로 있지만 정치적, 경제적 부담 때문에 정부는 아마 그 카드를 끝까지 아끼려 할 것입니다. 결국 국민연금이 소진되면 다음은 외환 보유액을 직접 쏟아부어야 하며, 그 순간 한국은 위험 국가로 공식 분류됩니다. 그때 시작되는 것은 개인의 예금 인출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한국에서 달러를 빼가는 국가적 차원의 뱅크런입니다. 배 밑바닥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똑똑한 승객들은 이미 구명보트에 몸을 싣고 멀리 떠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냉정하게 점검하고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체크리스트를 매일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마치 자동차 운전을 할 때 계기판을 수시로 확인하며 안전을 확보하듯 경제 지표를 읽는 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연료가 얼마나 남았는지, 엔진에 과열 신호는 없는지 미리 알아야만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이 미증유의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는 앞으로 다가올 몇 달의 흐름이 결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의 거시적인 흐름과는 별개로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재무 안전은 오직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가혹한 재앙이지만 미리 대비하고 깨어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문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불안한 미래를 설계하는데 작은 길잡이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은 변하고 있으며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글로벌 자금은 냉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보통의 경제는 여러분이 복잡한 경제 흐름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더 깊은 통찰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현재의 환율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경제를 걱정하는 많은 분에게 큰 위로와 지혜로운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라는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모두가 이 파도를 슬기롭게 넘어서길 응원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정은 험난하지만 지표를 읽는 눈과 흔들리지 않는 중심만 있다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할 것입니다. 막연한 공포에 휩싸이기보다는 차가운 머리로 숫자를 직시하고 뜨거운 가슴으로 가족의 미래를 지켜내는 주인공이 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환율 위기 속에서도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포트폴리오 구성법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고 준비한 만큼 얻는 법이니 끝까지 공부하고 실천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을 보여주세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늘 경제적인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더 강해질 것이고 이 위기를 극복한 뒤에는 더욱 단단해진 대한민국 경제와 마주하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경제 지표 확인하는 것 잊지 마시고 평온하고 활기찬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보통의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기를 넘어 기회로 가는 길. 그 여정에 언제나 보통의 경제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여러분의 곁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